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의 한계라고 비판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서울에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는 다른 처방을 내놓은 셈이죠.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속 내용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 공급 대책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책을 내놓았네요. 정부가 네, 뭐 공공 주도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규제 일변도로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징이죠. 신통계획, 신속통합계획 네. 2.0. 네. 31만 호 2031년까지 대단한 구상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31만 호면은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여의도가 한 1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 여의도의 5배가 분당인데요. 예. 분당에 약 1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당과 같은 그런 양의 주택을 예.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는데 예. 이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재건축을 통해서. 네, 이게 되면은 좋은데 예.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조금 부추겨서 하겠다는 건지.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번에 929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서도 예. 골자가 3개예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예, 그거 이제 초안 검토 회의 이런 걸 생략만 하더라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협의하고 검증 과정도 이거 상당히 간소하게 해서 네.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이제 이주 대책, 이주도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주할 때 이제 세입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합에서 예. 보상을 해주면은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골자인데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정비 사업 기간이 한 18년 정도 걸리거든요. 18년. 네, 근데 요런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한 6년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6년. 네, 6년에서 6년 반 정도. 예. 그렇더라도 12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 6년 정도 줄면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는 많이, 건데. 예, 많이 줄이죠. 신속통합계획 처음 발표한 것만으로도 뭐 한 5년 줄이고 요번 걸로 좀 더 줄이고 뭐 그렇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번은 주로 후반부 절차를 좀 생략하는 거예요? 초반부를 많이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 인가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에서도 중복되는 점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치고 줄이고 간소화해서 이 진행 절차를 좀 빨리 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기대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예. 이번 대책에 빠진 게 아쉬운 게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용적률 완화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 인건비 그렇죠. 상승.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중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네. 이게 사업성에 또 의문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많이 더 내야 내야 되는지. 되지? 예. 그럼 이제 조합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추진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예. 네, 이주할 때도 없고.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고, 높여주는 만큼 예. 공공기여를 조금 회수해서 예. 공급은 좀 더 늘리고 진행도 좀 빨리 하고
사업성도 좀 맞춰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용적률 완화를 좀 해서 뭔가 속도를 좀 더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더 내는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싶지만 이게 조금 무슨 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겠네요, 서울시는. 이게 이제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옆단지를 올려주면 그 옆단지도 올려줘야 되고, 네, 네,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다 고층으로 이제는 가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노원구 복합 정비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노원구. 네. 근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는 180m 높이 예. 60층까지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준주거가 되면 500%까지 가능하거든요. 용적률. 예.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지역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300%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준주거까지 올려줘서 이렇게 고층으로 질 수 있게 해주면은 공급도 늘어나고 진행도 빨리 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강 벨트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60%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웠다. 네, 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을 좀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속도가 기대만큼 안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뭐 2031년까지긴 합니다만 31만 원 하니까 정부도 왜 135만 원인가요? 네. 각자 뭐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한꺼번에 잘 조율해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드는데 양쪽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던데 네. 국토교통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앞으로는 토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자책을 이관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좀 더 시장 상황 움직임에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예. 뭐 이게 우리가 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하부임에서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생각은 됩니다. 오세훈 시장 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요? 본인이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효과는 한 가지는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뭐 거래 주는 거요?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거. 거래가 그렇구나.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세금이. 네. 세금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가격이 낮춰지거나 네. 고정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격은 신고가가 계속 행진하고 있다. 계속 신고가가 창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의 본래의 취지는 이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네, 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다만 이제 부작용만 나타나는 거죠.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 자체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란 인센티브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 차원의 일은 아니지만 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를 좀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 이게 큰 걸림돌이다. 근데 뭔가 좀 바뀔 가능성,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걸 바꿀 가능성, 폐지할 가능성이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게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 예.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여당에서도 별로 이런 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 줘야지만 공급에 탄력이 붙어서 정비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로 남아 있으면은 이 허들을 넘어야 되니까 못 넘는 조합들은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을 중지하거나 뭐 추진 자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 공급 대책이 정부가 내놓은 뒤에 서울시도 재건축 재개발, 서울 이제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 나왔고 국방부도 지금 가세를 함께 동참을 했더라고요. 비행 안전구역 이걸 조금 완화하거나 뭐 해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가 군사 보호 시설 같은 걸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제 완화하게 되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 지역이 꽤 많다는데 어떤 곳들이 가장 혜택을 받게 될까요? 강남 송파 지역이 가장 많지 않을까. 뭐 강남을 송파? 네. 강남, 송파, 뭐 용인 이런 지역이 많은데 강남은 뭐 자곡동, 유련동 뭐 이런 지역, 거여 마천 뭐 이런 지역, 성남 비행장 근처 주변 이런 지역들이 아마 성남. 네. 뭐 용인도 좀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런 지역이 고도 제한으로도 지금 묶여 있지만 일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린벨트로. 그린벨트.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고도 제한이 풀어지면 훨씬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송파라든지 분당구 이제 성남 같은데 분당 이런 데도 네. 더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까지 해제를 해서 하면은 완벽하게 향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의 그런 이제 지역으로 조성이 되겠죠. 실제로 이 군사보호시설 완화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이제 그린벨트 규제라는 그런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지역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서울시 대책이 지금 집과 집을 착공 물량 2031년까지 31만에 64%가 한강벨트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집값이 한강벨트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강북 한강벨트 집값이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은 조금 효과가 뭐 있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또 오세훈 시장이 토지로는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언도 반대를 좀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 집 마련하라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쪽 지역에다가 뭐 60% 이상을 한강벨트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새로운 주택이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신축 아파트 한강변에 들어서면은 이거 가격 자체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 와서 알고 있잖아요. 또 그런 대상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도 이 지역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지만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뭔가 언제든지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토장관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종합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강북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러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뭐 추석 이후에 뭐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대출을 더 규제하거나. 대출 규제. 지금 뭐 6억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주택자는 뭐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좀 더 이제 한도를 축소를 하든가. 여기에 더해서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 전 지역 또는 좀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은
서울 접경 지역 광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까지도 토호제 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투기 세력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전세 끼고 투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만 거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토호제는 사전에 뭔가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거쳐서 될 텐데 또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반대를 하니까 바로 토호제로 갈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권한은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뭐 세금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김윤덕 장관은 보유세는 좀 개인적으로 강화하는 게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양도세를 높이면은 예. 시장에서는 이 양도세가 매도 가격에 포함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보유세를 올리면은 지금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뭐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 보유세가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전가시킵니다.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서민들을 위해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